같고, 어쨌든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좋아요 잘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축구 10경기 먼저 빠르게 한번 가보고요. 경기도 일찍 있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NBA 초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디스 대 라요. 카디스 프랜스는 봅니다. 일단은 뭐 카디스 쪽 조금 살짝 전력 누수고 있어. 거의 풀 수준이고, 라요도 잠시만요. 이거 데이터가 어디 갔냐? 라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빠지던 뭐 메르켈란제나 이런 애들이 여전히 빠져 있고, 특별히 출전 정지자가 있어요. 수비 쪽에 센터백 자원에 이제 출전 정지자 카테나라고 출전 정지가 있고, 팔카오 그리고 우나이 로페즈가 좀 부상이 길어지는데 아직도 불투명. 그러니까 이 두 선수 불투명에 뭐 이 정도 빠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쨌든 간에 사실 라요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리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올라갈 길도 없고 내려가기도 좀 힘들어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긴 한데 강등권까지 갈 일은 없어. 이미 초반에 승점을 많이 벌어놔서. 더군다나 카디스가 어쨌든 최근에 급한 상황이고 잘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게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배당 대비 메리트로 봤을 때. 왜냐하면 라요도 그러니까 중간 계속 제가 뭐 한창 라요 가지 마라 할 때 그때는 그냥 반대 찍으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어지면서 슬슬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다고? 이제 한번 이기거나 뭐 승점 좀 따야 되는데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감독도 그런 거에 있어서 느끼고 있어서 이제 슬슬 라요가 한번 이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배당 대비 메리트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 상대가 어쨌든 강등권인 카디스고 최근에 어쨌든 카디스 승점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프렌쪽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 지난 이제 컵 대회 상대 어디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또 힘을 많이 뺐거든요. 베티스 베티스 상대로 이제 힘을 상당히 많이 뺐어요. 거의 뭐 잡으려고 뭐 들었고, 잘하면 뭐 라요가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 또 무승부가 나오면서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한 다음 경기쯤에 라요가 그래도 해볼 만한 사이즈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카디스 프렌 쪽 봅니다. 다음 경기를 와포드 대 아스날. 아스날이 지금 잘 나가죠. 일단 부상자 쪽 보면은 은클로와 지난 경기 사르가 부상당했어요. 그러니까 한창 좀 부상으로 좀 많이 빠져있고, 중간에 네이션스 다녔나?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와포드가 후반기에 들어서 공격 쪽에 이제 전반기 에이스였던 사르 없이 경기를 많이 치렀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또 나갔어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 데니로즈 못 나오고 에테보나 수비 쪽 이제 페메니아가 불투명에 떠 있다 하는데, 뭐 출전 가능성이 일단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스날은 에밀 스미스로우랑 수비 쪽에 이제 우측 풀백 토미아스가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일단 둘 다 훈련 참가 안 했어요. 이번 와포드전 대비해서 참가 안 했고, 토미아스는 못 나올 것 같고, 로우 같은 경우에는 벤치 정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못 나오면 페페가 나올 거예요. 페페가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토미아스랑 스미스로우 빠지는 거 되게 크거든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쨌든 되게 큰데 페페가 어쨌든 이 사실 축구나 이제 그런 데서는 분유 버프가 진리잖아요. 출산하고 이게 돌아오면은 귀신같이 한 골 넣고 공격 포인트 돌리는데, 페페가 어쨌든 출산 이후에 이번 시즌 상당히 출전도 많이 못하고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 아기 출산 이후에 폼도 많이 올라오고 훈련장에서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무서운 모습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페페 마틴이 가네 얘가 나온다고 지금 아스날이 뭐 어쩌고저쩌고 불안한 요렇게 볼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기대해볼 만한 정도는 된다. 요 정도 사이즈로 보고, 요거는 근데 왜 이렇게 세야죠 이 경기? 아스날이 슬슬 한번 무너질 때가 됐는데 계속 한 점차 승리로 꾸역꾸역 이기고 있긴 해요. 한데 저는 요 경기는 왠지 모르게 좀 뭐 사실 분석적으로는 아스날이 그냥 승리를 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항상 와포드 만나서 어려웠던 기억들이 제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무승부 터질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뭐 솔직히 승을 나는 찍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찍는 게 맞습니다. 뭐 저는 이거 세에서 단순히 이렇게 일단은 보는 거고, 저 주력으로는 가진 않아요. 아스날 당연히 이렇게 보는 만큼. 근데 뭐 찍겠다 하면은 가는 게 맞습니다.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햄무 쪽 가능성 역시나, 아스날이 최근에 경기력 좋고 다 좋은데 계속 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쎄한 부분도 있고 좀 극장골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제 느낌상 쎄한데, 제가 아스날 팬을 워낙 오래 했는데 아스날이 항상 미끄러지거든요 원래. 근데 올 시즌 아르테타가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위닝 멘탈리티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놔가지고, 그런데 이게 약간 그 주관적인 그게 사실 분석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볼로냐 대 토리노, 니콜라스 도밍게스 중앙 쪽에 핵심이 빠져 있고, 서브 공격수 산탄테르, 여기에 이제 비그나토랑 미드필더 쪽에 아르나우토비치가 코로나로 빠지게 됐어요. 볼로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겨울부터 계속 어려웠어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도 어려웠고, 뭐 선수들의 컨디션 이슈, 뭐 부상해서 또 했는데 어려운 경기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또 코로나. 아르나우토비치 최근에 이제 득점도 기록하면 살아났잖아요. 또 코로나로 빠졌습니다. 비그나토도 없고 니콜라스 도밍게스도 부상, 뭐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토리노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 쪽 이제 프레시나 밀린코비치라고 또 토리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주전 골키퍼가 빠지게 됐고요. 또 이제 포베가, 사나브리아가 불투명, 공격 쪽에서 드리블 능력이 좀 괜찮은 자원이고, 얘도 토리노 미드필드 사실 압박이 좋고 한데 공격적으로는 가장 능력 있는 선수가 포베가예요. 근데 어쨌든 불투명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지난 경기 징계로 빠져있던 만드라고라가 또 복귀합니다. 미드필더 쪽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배당이 왜 이렇게 잡혔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이게 왜 토리노가 2점 거의 동배당을 받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르나우토비치도 빠져있고 한데 2.3구나 받은 게 솔직히 좀 쎄해요. 이게 제 생각엔 상대 전적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전력이나 여러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토리노가 잡는 그림이 좀 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원정에서 워낙 토리노가 홈에서의 압박이나 그런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붙었다 하면 무해요 둘이. 특히나 볼로냐 홈에서는 더 그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배당이 거의 동배당 수준에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토리노가 잡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당 대비 메리트로 따졌을 때는 토리노 승 쪽을 그래도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언더 쪽을 봅니다. 네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엘라스 베로나. 이 경기도 배당이 제 생각보다는 피오렌티나가 조금 높아요. 배변 있어요. 배변 확인하고 갈게요. 그런 거 이렇게 바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토리노 배당이 또 올랐네요. 2.44 정도면은 저는 뭐 이게 뭐 주력감이다 이런 건 아니고, 고배당에 그래도 2.44 치고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볼 만한 한 것 같아요. 토리노. 뭐 아니면은 뭐 햄무 무잡아도 저 정도 사이즈면은 토리노가 질 것 같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피오렌티나 베로나 보면은 일단 피오렌티나는 미드필더 쪽에 보나벤투라가 빠졌고, 측면 쪽 수비수인 오드리고 솔라가 오늘 경기 못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베로나도 지금 누수가 조금 있는데 바락이 빠졌어요. 미드필더 쪽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격 포인트도 상당히 많이 올려주는, 어쨌든 베로나 같은 경우 공격력이 강한 팀이잖아요. 빠져있고, 다비도비치 여전히 빠져있고, 미드필더 쪽에 벨로소 늙은이 빠져있고, 뭐 판두르나 레트소스가 이제 서브 쪽 수비인데 지난 경기 선발 나왔다가 나오자마자 부상으로 또 이렇게 빠져있는데, 이 경기는 이렇게 봅니다. 무승부 햄무. 결국에 어쨌든 피오렌티나도 뭐 보나벤투라 빠진 거, 오드리고 솔라 빠진 거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약간 피오렌티나 최근 경기 보면은 약간 시원시원한 느낌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좀 다득점으로, 아무리 지금 베로나가 좀 누수가 미드필더 쪽에 있고 하더라도 다득점으로 승리를 그리는 그림은 제가 볼 때 좀 쉽진 않다. 분명히 공격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 있고, 놓치는 부분들이 솔직히 공격진에서 많이 놓쳐요. 피용태 제가 한때 분석 때 움직임이 좋아서 기회는 많이 만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꽤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다 놓칩니다. 볼 때마다. 지난번 사스올로전에도 1대1 놓치고 매 경기 놓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승만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당도 생각보다 높은 것도 좀 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핵심 두 명이 빠진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엘라스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베네치아 대 사스올로. 요즘 사스올로가 강팀을 그냥 다 좀 박살을 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베네치아 같은 경우 레체리니 골키퍼나 에브웨이 수비 쪽과 뭐 이렇게 키인까지 미드필더 쪽에 결장이 예상이 되고요. 사솔로도 막심 로페즈, 북박이 주전이 또 빠지게 됐고, 수비 쪽에 톨리안, 그리고 원래부터 빠져있던 주리치치나 오비앙, 얘는 뭐 언제 나을라나? 언제까지 부상인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 그냥 거의 통으로 날리는 수준이에요. 핵심인데 어쨌든 미드필더 쪽과 수비 쪽에 핵심 메이스에서 사솔로도 분명 결장이 있어요. 막신 로페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활동량이나 뭐 싸워주는 부분도 충분히 싸워주고 좋은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뭐 빠지는 부분이 아쉽다. 지금 베네치아도 어쨌든 간에 겨울 이적 시장 좀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 살짝 애초에 전력이 많이 약했다 보니까 눈에 띄게 막 강해졌다 막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운데, 저는 이 경기도 쎄해요. 지금 세리에가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4정배 나왔거든요. 인터밀란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뭐 대체로 사실 정배 쪽이 많이 보이는, 라치오까지 포함해서 정배 쪽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로마까지도 이기면서 4정배가 나왔어요. 마피아가 이거 사솔로 최근 분위기도 좋고 한데 줄까요? 생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전 그냥 프렘 찍거나 안 갑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프랜승을 보고요. 리그 3연승도 싸수가 없고 어쨌든 원정이고 베네치아 이제 강등권이고 최근에 조금씩 그래도 승점을 좀 따가는 흐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프렌 쪽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언오바는 오바 봅니다. 오바 역시나 좀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저는 사수 승갈 바에는 오바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베네 프랜승은 이거는 좀 진짜 찍기 좀 빡세요. 찍기 빡세가지고 뭐 오바를 찍거나 패스를 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일단 봅니다. 그 다음에 엘체 대 바르셀로나고요. 이거는 뭐 공짜죠.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좀 잡을 경기로 봅니다. 뭐 엘체 같은 경우는 뭐 팔라시오스나 뭐 비가스 사이드백, 그 미드필더 쪽에 이제 파스토레 아직도 뛰네 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바르샤 같은 경우도 수비 쪽에 웅티티, 뭐 안수 파티, 공격 쪽에 파티는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뭐 세르지 로베르토나 발데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바르샤는 최근에 너무 좋다. 특히나 이제 엘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의 어쨌든 사비 전술의 핵심은 측면이잖아요. 측면 공격. 근데 측면 쪽에 수비에 결장이 있는 게 아쉬워요. 사실 질적으로 막기 힘들면은 양으로 지치면 교체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빠진 것도 분명히 아쉽다. 특히나 주전이 빠졌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 바르셀로나가 물론 이제 주중에 유로파 일정이 있어요. 갈라타사라이였나? 잠시만요. 확인해보자. 네, 갈라타사라이랑 홈 경기가 있는데 사실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저것도 이제 바르샤 그냥 가볍게 잡을 만한 사이즈고, 결국에 지금 리그 4위 포지션에서 바르셀로나가 더 신경을 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유로파가 강팀하고 붙은 것도 아니고 나폴리도 원정에서 탈탈 털어먹은 마당에 이제 뭐 터키에서 강호긴 하지만 갈라타사라이전 홈 경기기도 하고, 특별히 그 경기를 신경 쓰기보다 일단 요거 잡는 데 집중할 거예요. 일반승 정도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봅니다. 일단 맨시티 대 맨유 또 빅매치가 있네요. 일단 결장자 쪽을 먼저 보면은 수비 쪽에 나다나케나 후뱅디아스, 뭐 파머, 스테판 뭐 이렇게 불투명에 떠있는 맨시티고, 맨유는 그린우드가 여전히 법 관련으로 못 나오고 카바니, 맥토미니가 불투명인데, 뭐 수비 쪽에 빠진 거 아쉽지만 맨시티는 뭐 스쿼드적으로 워낙 두껍고 얘 없어도 뭐 라포르테나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엠폴리 분석 그 없어요. 근데 저는 엠폴리 프렘보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나올 선수가 충분히 많고 뭐 후뱅디아스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맨유 뭐 주전 라인업이나 이렇게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지금 맨시티의 상황이고, 맨유 같은 경우 어쨌든 카바니가 최근에 빠진 게 좀 아쉽죠. 최전방에서 이제 득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아쉽고 맥토미니 불투명이고 한데, 여러분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갈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맨시티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토트넘한테 한번 잡히기도 했었고 강팀 상대로 어쨌든 잡혔잖아요. 토트넘한테 수입을 당했고 맨유 상대로도 이게 맨시티가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맨유만 만났다 하면은 이게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잡혀요. 특히나 홈에서 1승 4패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 맨유는 못 믿는다 하고 맨시티 승을 보거나 야 이거 상대 전적 봐라 이거 맨유가 또 한 번 일 낸다 하고 맨유 쪽을 보실 것 같은데 스틸미님 어서 오세요. 저는 맨시티가 개처 발라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맨유는 어쨌든 이게 최전방에 대한 득점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골을 못 넣다라기보다도 확실히 폼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맨유의 최근 페이스가 지지 않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안을 좀 잘 들여다보면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고름이 안에서 차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지고 하면서 이게 좀 변화나 뭐 감독을 어떻게 빨리 더 하던가 이렇게 좀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지지 않는데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질만한 경기도 더 있었고 뭐 그런데 그런 경기들을 이제 꾸역꾸역 비기면서 이렇게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오늘 고름이 터질 수가 있다. 맨시티를 상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리버풀이 밑에서 바짝 쫓아오는 중이고 지난 토트넘전에 졌기 때문에 이거 더군다나 뭐 주중에 이제 챔스 일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챔스는 끝났어요. 맨시티가 올라갔고 그냥 유스 애들 내보내도 맨시티가 올라갈 겁니다. 그 경기는 그 정도로 이제 이 경기에 집중을 하는 상황에서 토트넘한테 잡혔고 요거는 맨시티가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맨시티가 초반에 빠르게 득점을 가져가고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맨시티가 좀 압도하는 흐름이 잠깐이라도 이어진다면은 맨유가 무너질 수 있다. 최근에 어쨌든 선수단 간의 신뢰도나 이런 선수단에 있어서 감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잘 지지 않으면서 이게 어떻게 약간 고름이 쌓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지금 맨유 상황은 근데 이번에 빵 터질 가능성 대참사가 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맨유의 득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뭐 오바 쪽까지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8번째로 유벤투스 대 스페치아인데 어쨌든 스페치아도 사실 강등권이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자가 그래도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뭐 키에사 같은 경우 시즌 아웃이 떠 있기도 하고 뭐 사실 배당 대비 메리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건 어쨌든 유벤투스가 잡아줄 경기다. 뭐 일반승 자체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뭐 산드루나 키엘리니, 보누치, 겨울에 데려온 자카리아 미드필더 쪽에 또 맥케니, 말씀드린 키에사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스페치아 역시도 와두나, 키비오, 살라 미드필더나 이제 수비 쪽의 핵심들이 많이 빠져 있다. 출전 정지 내지 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일반승만 가져가는 게 그래도 좀 괜찮겠다 싶어요. 유벤투스도 분명히 이게 근데 스페치아가 수비 쪽에 많이 빠져가지고 마인 찔러볼 만도 한데 뭐랄까 사실 주중에 일정도 크게 없어요. 유벤투스가 지금. 근데 어쨌든 피오렌티나 앞으로의 일정은 뭐 지금 없는데 다음 주 그냥 주말에 이제 삼프도리아랑 붙는 거 말고는 없는데 어쨌든 주중 경기에 피오렌티나 상대로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맞았는데 극장골 자책골인가? 어떻게 뽀로골 한 골 넣고 이제 1대0으로 이겼었던 부분. 그러니까 주중 경기를 좀 감안했을 때는 그리고 유벤투스의 최근 경기력이나 이런 거 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간다면 일반승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뭐 1.2배당 메리트는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챔스권을 위해서 유벤투스도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상대 스페치아인데 수비도 많이 빠졌고 일반승 정도는 뭐 푸근하게 해줄 수는 있다. 다만 마인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찍으면은 사실 햄무보다는 저는 그래도 마인 쪽 찍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안 가긴 하지만 9번째 나폴리 대 AC 밀란 같은 경우 이제 주중에 또 인터밀란과의 일전이 있었고 뭐 0대0 모습으로 이제 끝났는데 지금 나폴리 같은 경우 말티나 맨유에서 좋은 튀앙제브가 빠지게 됐고 앙귀사 로사노가 불투명인데 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폴리 같은 경우 한창 부상이 좀 많았는데 나폴리 진짜 신기하게 부상이 많은데도 이게 잘 버텨요. 보면은 저번에도 이제 한창 12월인가 1월인가 해가지고 이제
우루루 네이션스 기간에 우루루 빠졌었는데 그때도 꾸역꾸역 잘 버텼거든요. 순위 방어하면서. 근데 최근에도 이제 뭐 선수들 몇몇 선수들이 이제 빠졌는데도 나름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AC 밀란 같은 경우도 부상자가 있긴 한데 수비 쪽에 이제 로마글론리나 뭐 키에르 빠져 있고 가장 이제 큰 건 역시나 질라탄이죠. 지루를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뭐 요즘 뭐 니앙이 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 AC 밀란의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 경기인데 강대 강이고 어려운 경기인데 나폴리 사이드로 일단은 봅니다. 뭐 배팅에 있어서는 솔직히 막 엄청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굳이 이 경기를 뭐 배팅하고자 하면은 나폴리 사이드로 보고요. 언더 봅니다. 1대0 정도 봅니다. 1대0 1대0 2대0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서의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밀란보다 저는 나폴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특히나 질라탄이 빠진 거 분명히 나폴리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이고 결국 니앙 정도만 이렇게 좀 잘 제어할 수 있으면 나폴리가 충분히 해볼만 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폴리가 그래도 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 경기 이제 베티스 대 에티 마드리드인데 일단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이고 베티스가 물론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신기하게도 이게 저는 에티 마드리드가 올 시즌 좀 확실하게 좀 밀릴 걸로 봤는데 확실히 저력이 있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다시 오사수나랑 셀타비고인가 이렇게 무실점으로 잡아주면서 다시금 이제 또 순위 경쟁에 있어서 올라오는 추세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 사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강팀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뭐 일명 그렇게 말도 많이 하잖아요. 강팀 판독기라고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더군다나 지난 주중에 이제 컵 대회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경기에 있어서 좀 선수들을 좀 아껴주는 모습이나 뭐 경기 템포 전체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잘 지키는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뭐 아예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3일 있다가 유로파 경기가 있어서 프랑크푸르트랑 유로파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일정도 지금 3월 20일 A매치 휴식기까지 그냥 뭐 3, 4일 간격으로 계속 뛰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와 근데 이게 AT 승복이도 조금 애매해서 저는 일단은 베티스 프렌 쪽으로 보고요. 근데 이거 사실 주력감은 아니에요. 뭐 부주력이나 뭐 고배당 정도의 뭐 넣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바 쪽까지 일단 봅니다. 결장자 그래도 말씀드리면은 뭐 사이드 수비 쪽이 많이 빠져 있고 모레노, 카탈레스 뭐 이런 선수들 지금 출전 정지에다가 카마라사나 산체즈까지 불투명. 아 근데 이게 사실 프렘 보는 게 맞나? 잠시만요. 제가 사실 베티스 이거 프렘 보는 이유는 AT에 대한 신뢰가 없어가지고 프렌을 보는 건데 이거 카탈레스래 카날레스 세르 카날레스 미드필더 쪽에 아... 수비 쪽에 많이 빠져있고 미드 빠져있고 AT 같은 경우 마테우스 쿠냐 콘도그비아 다니엘 바스 사비치 수비 쪽에 에르모소 코케 요 정도면 제 생각에도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베티스 상황이 좀 안 좋고 강팀 상대로 약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누수도 분명히 카날레스 중앙 쪽에서 이제 중심 잡아줄 애나 수비 쪽에 사이드백 자원이나 이제 중앙 수비 쪽에도 이제 누수가 있어서 불안한 면은 분명히 있긴 한데 지금 뭐 꼬마도 마찬가지로 수비 쪽이나 뭐 중앙 쪽에 이제 공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렌 쪽 보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고 어쨌든 AT 같은 경우 지금 공격 자원들은 멀쩡하거든요. 뭐 쿠냐 빠진 건 있지만 앙헬 코리아나 아니면은 수아레즈, 뭐 그리즈만 이런 애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바 쪽으로 가는 것도 뭐 고려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외 축구고요.